자, 여기 앞에서 이제 공인노하고 이제 언급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요. 자, 공인노는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키자는 거죠. 대신에 이제 관리나 그다음에 선비, 그러니까 지식인들, 군인 등 일부 계층들의 아편 흡입을 제한하자는 내용이고요. 주창자들은 헌해제 등 아편의 이익을 얻는 부패한 관리들, 지주를 대변하는 그다음에 회화당이라고 해서 이제 강동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거. 근데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지배계층은 피지 못하게 하고 일반 백성은 피게 하라. 전형적인 우민 간에 기반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총재 통제를 통해서 적절한 제한 조치가 가능한가? 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아편 재배로 인한 농업 생산 파괴. 그래서 아편을 인제 재배를 해서 인도의 아편 수입을 막자 뭐 이런 논리인데 아편을 재배하면 다른 농업 생산 다른 그 농업들 지키냐 그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냐는 거예요. 아편 수익이 되게 많으니까 당연히 아편을 재배할 수밖에 없겠죠. 보리나 쌀 같은 것들을 뭐 우리들이 먹고 있는 필수로 먹는 것을 재배 안 할 거잖아요. 오늘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비슷하죠. 자, 언급노는 철저하게 금지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에게 교정 기간을 주고 치료를 시켜서 아편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장인데 현실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개혁주의 지식인자. 자, 그래서 현실주의라는 것은 이금론자를 얘기하죠. 공인론자. 네, 공양학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뭐 항자작, 공자진, 임치서, 위헌 이런 사람들 있죠. 결국엔 도강제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임시서가 인제 의견을 듣고 나서 그냥 언급론으로 이렇게 결정해요. 도강제조차도 예전에 아편에 물렸다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임시서가 그다음 강주 지역, 강동이죠. 이 강주 지역에 가 갖고 흠차 대신을 파견했다. 흠차 대신이라는 것은 왕의 항제 특별한 명령을 받은 어떤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임치소가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냐. 일단 아편 거저 아편굴 소유자를 체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상인들에게 아편 몰수를 명령하죠. 그리고 인제 이때 인제 영국 상인이 소각을 거부하니까 예 외국인들의 상관을 봉쇄를 하죠. 결국에 인제 영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제 아편을 몰수당했는데 몰수된 아편을 호문 앞바다에 소각을 시켜요. 그래 갖고 이제 석회가루를 인제 뭐냐면 뿌려 가지고 이제 불태서 없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산업자본가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됐다 해서 영국 의회 압력에서 결국 군대 파견이 결정됐다. 예. 요 과정들까지 좀 얘기를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hun자 대신 임치서의 활동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아편 전쟁이 발발하죠. 이 제 1 차 아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아편 전쟁인데 영국의 엘리어트 원정대가 인제 와서 천진 근처까지 상륙하니까 인제 도강제에서 인제 "이거 빨리 해결해라." 그래 갖고 결국에는 청비 가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기선이 너무 권한받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다 해 갖고 도강제가 이제 기선 파문을 했죠. 그러니까 인제 다시 영국이 쳐들었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강주를 점령하고 강주와 합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인제 뭐냐면 강주 삼원리 항쟁이 나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신사 지휘층을 중심으로 농민들 규합을 조직해서 평양당을 조직했는데 이 삼원리에서 그 당시 영국군을 포위시켜요. 근데 그 당시 청나라 관리가 와 갖고 "이거 풀라." 해 갖고 결국에 풀어서 인제 포위가 풀렸는데 이 삼원리 투쟁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 삼원리 투쟁을 한번 좀 볼게요. 후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강주 하역을 매중 후에 강주성 북쪽에 위치한 사방포대를 점령한 영국군을 그 당시 영국군이 삼원리에 침략해서 한 여인을 능욕하니까 민중들이 침략군 수만 명을 살해한 사건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인제 이 영국군의 반격으로 그 당시 인제 공격해 오니까 영국군을 인제 뭐냐면 포위해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인제 강주지부 여보순이라는 사람이 신사들을 설득해서 포위를 해소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삼원리 투제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말이 돌았냐면 "백성은 간을 두려워하고 간은 양기를 두려워한다." 예. 그래서 인제
가는 양길을 두려워한다는 서양세력이죠. 그러니까 서양세력들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야. 예. 그 당시 그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배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이 바탕이 됐다.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태평천 운동과 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삼원리투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주 입성 저지 운동도 펼쳤어요. 여기 잘 알려지지만. 그래서 이제 강주가 이제 영국군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입성을 둘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뒤 얘기지만 남경조약이 명시됐지만 민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3차 파견에서 결국에는 포티니조가 북상해서 양자강, 요진, 하문, 영파, 진강을 점령하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 청나라 정부가 남경조약을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근데 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배나 뭐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죠. 영국 같은 게 징기선을 가지고 와서 자격탄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막 공격하는데, 근데 청나라는 목선에다가 대포라는 것도 이제 자격탄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폭약이 터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운동 에너지죠. 예. 폭약을 터뜨려 갖고 뭐 세막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사해 갖고 이제 겹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약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남경 조약을 맺게 되는데, 남경 조약이 본 조약이고요. 그리고 남경 조약과 연결되는 추가 조약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오구 통상 장정하고 호문 조약이에요. 예.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이제 그 조율통상 조약 같은 걸 맺은 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게 본 조약이고, 요게 이제 추가 조약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남경 조약 조 내용 보면 홍콩을 하락한다. 예. 홍콩섬이에요. 여기는 홍콩 하락은.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홍콩섬 앞에 구름반도가 있고 신기가 있는데 이게 뒤에 이제 들어간 거고, 일단 홍콩섬을 하락하고 5개의 항구를 개항하죠. 그래서 여기 강주, 상해, 함흥, 복주, 연파 있는데 그 중에 이 상해가 상당히 커지. 원래 상해는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는데 여기에서 커져갖고 이제 오늘날 이제 중국의 제1의 도시가 되죠. 그리고 공행제도가 폐지됐다. 예. 배상금지불 협정관세. 협정관세라는 것은 원래 관세권을 이제 할 때 그때 관세율 정할 때 이제 그 수입국에서 정하는데 이게 자주권이잖아요. 예, 관세 자주권. 근데 관세제 정할 때 상대국과 협정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관세 자주권이 뭐냐면 좀 침해당하는 거죠. 불평등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협정 관세를 할 때 관세 자주권 회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관세자주권 상시야. 남경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를 자기 중국이 자기대로 이제 중국이 임의대로 이제 뭐냐면 정하지 못하고 영국과 뭐냐면 같이 논의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영국 제품이 중국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 장치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추가 조약으로서 이제 남경 조약의 이제 추가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구 통상 장정 안에 뭐가 있냐? 수익 관세의 경우 수익 가격 5%로 정하고요. 그러니까 협정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치해법권이 근데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게 남경조약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경조약과 같이 맺어진 그 추가 조약이 있는 거야. 오구 통상 장정 안에. 예. 그 오구라는 것은 5개 항구를 개항할 때 관련된 통상조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경조약에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상항구의 군함을 파견하여 수신시를 할 수 있다. 호문조약에서 능력에게 체국 대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남경조약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문조약에서 호문은 이제 그 강주에 들어가 있는 그 앞바다에 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내용이고 그 토지 임차권을 인정해줬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있고 토지 임차권의 조계 설정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각각 조약을 했죠. 미국은 망하에서 맺었기 때문에 망하 조약이라고 하고요. 프랑스는 항포에서 맺었기 때문에 항포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망하 조약에서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단은 뭐 협정 관세 부분은 동일하죠. 근데 아편 무역 금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하고 예전에 이제 아편전쟁 이전에도 미국 상인들이 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뭐냐면 통상을 했긴 했는데 영국이 아편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왜 아편을 갖다 파냐." 그래서 이제 이 아편 무역 금지가 여기 들어간 거야. 예. 그다음에 치외법권을 규정을 했고 통상 항구의 군항 개정, 그다음에 망하 조약 때 이제 11년 후에 조약을 개정하겠다.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인제 물 말이 그 문제가 돼 갖고 나중에 1860 년대에 있죠. 제2차 아편 전쟁의 어떤 배경이 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망하 조약에서 12년 후에 조약을 개정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 체육 대우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걸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예. 영국도 이걸 요구할 수 있죠. 요 남경 조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 그대로 체육 대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 조약에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요게 항포 조약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걸 좀 이렇게 이제 그 수정했어. 12년 조약 개정은 망하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내용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예전에 원판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셔도 여기 있어요. 망하 조약 내용 안에. 자, 그 항포 조약인데 항포 조약도 앞에 있는 내용 다 포괄해서 여기 추가한 부분만 적어 놓은 거야. 개항장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정규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개항장이죠. 예 내주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내주까지.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차 중형전쟁 제1차 아편전쟁 결과 이 불평등 조약이죠. 일단 관세 자주권 상실, 영사재판권 인정, 체육 대우.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인들은 이게 불평등한지 잘 몰랐어요. 얘네들이 중화주의에 입각해갖고 요 남경 조약도 서양 오랑캐들에게 편애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황제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영사재판권도 뭐 중국법을 적용하기는 오랑캐하고 인제 상대를 안 하니까 얘네들은 인제 뭐냐 우리 은혜 차원에서 인제 베풀어 주고 또 중국의 법을 또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오랑캐들이 중국법을 적용하냐 뭐 이런 의식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준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평등 조약을 인식 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불평등 조약이죠.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홍콩이 정식으로 차량했고 5개 항구가 개항됐고요. 통상 항구에 군함을 파견하고 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외국 군함이 중국 영내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임차권으로서 조계 제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강화도 조약, 예.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미일 소통상 조약하고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불평등 조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개항장의 자유 선거, 교회가 제국주의 앞잡이에 있고 아편무에 대한 일체의 중국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참고로 아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조약에서는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남경조약에서는. 아편은 있고 다만 양약이라는 이름으로 양약인가? 이 뒤에 잠깐만요. 내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어 아편 조약이 공식적으로 인제 인정된 것이 이 아편 조약이 그 아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후에 인제 그 청진 국경 조약 이런 데서 인정받았거든요. 예. 그래 갖고 여기까지는 이제 언급이 없었다. 예. 요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언급이 없었어요, 언급이. 아예. 그러니까 이 금지긴 금지인데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뒤에 얘기해요, 뒤에. 음.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엘리오 사건과 이제 북경 조약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2차 중용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이 배경이 되는데 일단 이제 엘리오 사건하고 북경 조약이 왜 맺었냐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영국의 자국의 공업 제품, 특히 면 제품 수출이 늘 거라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정통적인 토포 산업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아편무역이 제하고는 그 뭐냐면 중국의 차나 생산 수입이 늘어나 영국의 수입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륙 하천의 미개방을 불만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양쯔강 있죠. 양쯔강 안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 양쯔강에 타서 무안이나 사천까지 들어가길 원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죠. 그리고 5개 항구가 이제 대부분 강남에 있었고 청수도가 멀리 떨어져 있다. 예, 정치적 협의가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 중국 내지민 크리스토 포교 활동이 자유화됐던 거. 그래서 이제 주로 개항장에서만 이제 갈 수 있고 기독교 포교도 개항장에서만 있죠. 내지까지 이제 들어가기 뭐냐면 원했던 거죠. 포교까지 원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러면 영국의 면포들이 왜 그 수출 부진했냐? 자, 일단 중국의 면포는 간의 공업으로 싸고 질기고 영국 상품에 대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청의 사회경제 구조는 자급자족적 구조였죠. 강대한 내륙 지방, 하북 지역은까지 외국 자본주의 경제가 침투하지 못했다는 거. 늘어나는 아편 수입으로 많은 양의 음이 유출되니까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있고요. 반영 운동이 격화됐다. 3월리 투쟁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은 조약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망하 조약 때 12년 조약 개정 있죠. 12년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요구에 입각해서 체육 조약을 받게 되니까 영국이 이제 조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미국의 조항이지만. 예. 그리고 1956년에는 미국이 조약 개정을 요구하죠. 근데 청나라가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조약에 있는데 왜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냐. 결국에는 이제 무력 사용해서 청조약은 강제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엘로우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엘로우는 원래는 이제 영국 배요. 홍콩 성적의 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 배였는데 기한이 전해서 이제 영국 기간이 끝나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뭐 이것도 선이 많아.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중국 배인데 애들이 이제 여기에다 유니언 잭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영국 배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청해갈 이걸 강동만 영국 국적의 배. 아까 이제 국적도 영국이었다고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뭐 이거 말도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영국 국기였던 그 유니언 잭을 강제로 내린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영국 입장을 때는 모욕이다. 어떻게 국기를 강제 내리냐 한 거죠. 근데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한 번 전쟁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갖다 명분 붙인 거야. 예. 또 다른 명분으로 해갖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예. 언젠가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이제 공격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선교가 그 개항장 안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서 지방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그 뭐냐면 지방간이나 거기 신사계층에 잡혀갖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 기회에 한번 또 공격하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을 이제 죽는 걸 기회로 몇 나라를 공격하잖아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엘리오 사건하고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있는데 1단계는 일단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강조를 점령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 강동 숙무회를 잡아서 계례 정권을 내세요. 그 연합군 위원회가 점령 행정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러시아도 조약 개정을 또 요구하죠. 자, 그다음에 강주에 있다니까 이제 강주에 점령했는데 계속 그 청나라 정부가 꿈틀거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제 북경을 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북경 앞에 천진이라는 도시가 있죠. 천진에 대고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고포대를 점령을 하니까 그때 당황한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천진조약을 맺게 돼요. 천진조약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외국 공세 북경 주재, 외국 사신과 한계 대등한 명단, 그다음 외국 아편 무역의 합법화.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경조약에서는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킨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천진조약에서는 아편 무역이 들어가 합법화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양자강 유역과 북부 지역, 기타 지역 10개의 항구를 개한 거. 그래서 영국이 요구했던 지역이 이제 개항장 영국 그
확대시켰다. 특히 이제 내륙 하천 있죠. 양자강 유역 지역이 그때 경제 중심지인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개항을 요구해서 결국에 10개 항구를 개항시키고 그다음 내지의 여행과 통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지까지 여행할 수 있고 그다음 정교. 정교는 이제 성교를 얘기하죠. 이게 정교는 근데 좀 성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서 내지까지 성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해 주는 거고 자 양자강과 각 통상항의 군함 진입권, 영사제권권 확대, 배상금 지불인데 3단계 6개월 청진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이제 비준하는 과정에서 다시 트러블이 생겼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구포대까지 북상을 하죠. 영포 연합군이 다시. 그래서 이제 청나라 영포 군함을 대구포대에서 격파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구 연합군이 원정군을 구성해서 북경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원명원을 파괴시켜. 이 원명원은 그 당시 이제 일종의 이궁이죠. 자금성이 이제 전궁이면 원명은 이궁이야.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파괴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하원이라고 해서 뒤에 만들긴 하는데 그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경조약을 맺게 돼요. 북경조약은 앞에 언급했던 천진조약 있죠. 천진조약에다 플러스 된 내용이야.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플러스 된 내용이죠. 그래서 북경 앞에 천진이 있죠. 천진을 개항시키고 그다음 하공의 이민 허가, 중국인 노동자들 이민 허가죠. 쿨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대서양, 태평양하고 대서양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쿨리들이 미국에 많이 갔다. 예. 그 다음에 또 추가해 구둥반도 남쪽 구둥사들 영국에 하향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앞에서 홍콩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둥반도가 있거든요. 9명의 뭐냐면 용이 있다 해서 형성할 때 구둥반도인데 이 구둥반도를 이제 뭐냐면 이때 하장이라고 이제 넘겨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콩이 나중에 또 쓰인 지역이 신계죠. 예. 홍콩의 주요 이제 90% 차지하는 게 신계이고 요 신계는 언제 이제 했냐면 1898년인가요? 예. 1898년에 그 주등 조차 조약을 맺게 돼요. 구릉반도고 그 위에 신계라고 하지만 예전엔 주릉이라는 지역에 묶어 있었거든요. 주릉 조차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홍콩이나 구릉처럼 그 당시 영국도 여기를 조차가 아니라 조차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하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홍장은 요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만 너희들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99년 조차를 하자. 근데 이때는 이제 99년 조차가 이 뭐야 반영구적이었죠. 거의 반영구적. 이게 99년이 올지 몰랐죠. 근데 시간이라는 걸 계속 흐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1997년에 이게 98년에 맺어지니까 99년이 다 간 거야. 네. 그 전부터 이제 홍콩 반환에서 이제 영국 정부하고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홍콩섬하고 구릉반도는 하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영국이 갖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돌려줘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가 90%가 여기가 10%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기능, 뭐 상하수도 기능이나 그 발전 기능, 발전소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신계 지역에 몰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계가 중국 넘어가면 구릉반도하고 홍콩성은 요 도시 기능 전체를 이제 상당수를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영국이 이 구룡반도하고 홍콩섬도 그냥 넘겨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단서를 뒀죠, 영국이. 왜냐면 대신 넘겨주기 전에 홍콩을 한동안 뭐 2030 몇 년인가 40 몇 년 동안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걸 약속했죠. 이게 일국 양제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홍콩은 중국의 이제 특별구역으로서 자본주의도 운영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중국하고 하고 넘겨줬는데 중국이 이거 좀 지키다가 말았죠. 예.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때 구릉반 남쪽이 이제 영국의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매권인데 토지를 임대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계약장 외에도 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 토지를 구매하고 임대해서 자유롭게 교회 설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신사계층이나 그 당시 이제 지방민들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반기독교 운동,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 교환의 확산을 이제 잊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몰수했던 카톨릭 교회당을 산화하고 배상금 증액. 그래서 이제 북경조약, 그래서 천진조약에다가 북경조약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제 조약을 보면 아이온 조약하고 아이고 아이온 조약하고 그다음 북경 조약 있는데 이 아이온 조약은 러시아가 청과 영국, 프랑스, 알센 천진 조약을 맺게 해준 대가로 이제 죠. 흑명간 이북을 하장하고요. 연해주 지역은 공동 관리한.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연해주가 있고 연해주 부근에 이제 하바스크 강인가? 하여튼 무슨 강이 있어. 이름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헤이론강 그 이북 지역이죠. 헤이론강 이북. 여기 지역을 아이온 지역에 의해서 러시아가 먹은 거야. 그리고 그 헤이론강 그 이남 지역 있죠. 이걸 연해주인데 연해주는 공동 관리하죠. 그러다가 연해주까지 이제 먹게 된 게 그 북경 조약이죠. 자, 그래서 북경 조약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면 앞에서 그 북경 조약을 이제 맺을 때 러시아가 교섭을 해줬거든요. 그 대가로 이제 떼준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연해주 지역이 이제 허허 벌판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제 건설하게 돼요. 예. 여기가 부동항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러시아 같은 게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부동항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그다음에 칼리그란드, 예. 그다음에 무르만스크,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세바스토폴인가? 예, 여기 크림반도 있는 데 있죠. 예. 하여튼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제 이렇게 부동항으로 건설했다. 그때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 건설에 조선인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살아요. 예. 그래서 뭐 신안촌 같은 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왜냐면 조선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반러 의식, 러시아를 경계하는 의식 등이 확산됐죠. 자, 국경조약 결과 국경에 공사관이 이제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861년에 외국과의 외교를 전당한 간청이었던 총리함을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여러 나라를 예전에 예부와 이봉원에서 가난했죠. 예부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동아시아 국가들, 이봉원은 그 중국에 예속돼 있는 주변 변경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뭐냐 총리함은 조공국을 대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국가로 이제 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항 개항장이 16개 늘어났고 내지 통사권 등으로 중국은 서양의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를 전락했다는 것. 예컨대 면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중국의 면포나 면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제2차 아편 전쟁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면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외교 선교사들이 토지를 매매, 임대를 하여 자유롭게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내륙 지역에 중국의 신자들이 증가했고요. 이것은 공동체 내 교인과 비교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양자 간의 충돌을 넘어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외국 군함이 중국 연해는 물론이고 내륙 하천,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권에 커다란 위험이 됐다. 그럼 아편 전쟁 얘기를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편 전쟁은. 그래서 제1차 중영 전쟁, 제2차 중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편 전쟁 하면 마치 아편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편 전쟁은 하나의 이제 핑계에 불과한 거고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 침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일어난 건데 아편이 이제 일종의 소재가 된 거죠. 근데 아편 전쟁을 갖다 붙일 경우에는 마치 중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아편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잘못된 인식으로 심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중영 전쟁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교과서는 제1차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편 전쟁 얘기할게요, 그냥. 자, 아편 전쟁의 정치적 성격은 지금까지 세계 중심으로 잡았던 중화주의가 여지없이 집합해졌고 외국 군함이 내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청해 주권을 유린했다는 거. 자, 사회 경제적 중국의 서양의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에 전락하면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 사상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양의 우수한 군사력을
서양의 우세한 군사에 눈을 돌리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양무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원회 회국돌이 같은 것도 있죠. 이거 유명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포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 문명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가지면서 이후 반기독교 운동에 치닫게 됐고 그다음에 청교의 무력함을 확인한 민중은 멸청흥안을 내선 태평천국 운동을 보는데 이 태평천국 운동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건세 양언이라는 팜플렛에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따라서 아편전쟁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 침략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반식민지화 길을 걷겠다. 요때 반식민지화는 반대 반자가 아니라 반반자예요. 예. 반식민지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 개항의 중국의 상황은 반봉건주의. 그다음에 반식민지 상황이었어요. 완전한 근대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봉건화도 아닌 그 상태. 그다음에 완전한 식민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식민지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인제 그 당시 중국 역사에서 무슨 투쟁이 일어나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이런 투쟁들이 일어나죠. 예. 그 반제국주의는 반봉건 상태를 타파하는 거고 반봉건주의는 요 반식민지 상태를 타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 근대까지는 오사운동 이전까지는 예.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 그 아달부터 흐름이 등장했고 그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누가 이런 것을 주도를 하게 돼요? 예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위견이에요. 예. 자 이후 인제 중국 역사에서는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네. 그러나 아편 전쟁 이후 열강의 충돌로 중국은 정체 상태에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으며 국제 고시 상태에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뭐 서양의 시각이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을 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보죠. 태평천국 운동. 태평천국 운동은 지금까지 기출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주제무 천 그 뒤에는 천주전무제도인가? 그 정도만 나왔고 지금까지 이게 안 나왔어.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자료 좀 나오는데 인고에서는 그다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태평이라는 말은 중국의 이상사를 얘기하죠. 보통 대동을 해요. 보통 유교의 이상사를 대동사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태평천국은 대동사회를 지향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기독교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되게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유교, 불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민간 신앙까지. 물론 이걸 탑할 대상이죠. 표면적으로 얘네들은. 그렇지만 은근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을 볼게요. 그 배경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9번입니다. 69번 아니겠다. 네, 다시 시작. 73번이야. 73번. 자,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은 1차 중영전쟁의 패배로 청주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 민중은 이민족 왕조인 청주에 대해서 반항적인 자세를 갖기 시작했고 또 아편전쟁의 막대한 배상금과 전쟁 비용은 모두 백성의 세금을 강제히 징수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편과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물가가 폭등했고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비참해졌고 사회적 분단을 했죠. 거기가 이제 또 뭐냐 은값이 계속 폭등이 돼요. 네, 은값. 앞에 은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은값이 폭등되면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배상금에다 또 은값 폭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사회 분란 배경으로 하중 하남 지역에서 대규모 조세 저항 운동이 천진의 반란이 났다. 천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반청 집단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중 하남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강남 강북을 하는데 강남 강북은 해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나누잖아요. 하중과 하남은 해수와 해수한다. 저기요 그 항하 이남 지역과
자, 하나 이남 지역과 그 양쯔강 이북 지역까지 얘기고요. 예. 하남은 그 양쯔강 이남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중과 하남.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하북하고 거의 뭐냐면 이제 그 뭐예요. 그냥 강남 일대 전 지역 중국 일대에 그애들 반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강서성, 강동성의 지역 문제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되겠지만 처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강서성 에서 일어났죠. 이 강동성까지 확대시켜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강서성 지역이요. 예. 그 강서성 지역은 지금은 이제 어디야? 강서성이라는 명칭보다는 그 강족 자치구인가? 아, 이름을 까먹었어. 무슨 족이 있어. 예. 갑자기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뭐냐면 어 이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강서성은. 그리고 객가도도 많이 살고. 자, 장족 그 자치구다. 장족 자치구. 지금 생각나네. 장족 자치구. 하여튼 강서성이 아니라 장족 자치구 되는데 자, 강서성과 강동성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강서의 산악 지역에서 한인에 배척된 소수민족들, 그다음에 장족들이죠. 장족들. 그리고 강상 노동자들이 독자적 무력 집단이 있었다. 그다음에 강동 지역은 해적도 있는데 천지나 연결됐죠. 여기에 이제 상해가 대무역 중심지가 되자 이때 대무역이었던 강주가 상대적으로 분황에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항장이 늘어나고 상하이가 이제 중심 도시가 되니까 여기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실업자가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그 교통수단이 운하였죠. 근데 운하보다는 이제 여기 해운 그 내륙 해운보다는 여기 바깥에 있는 이제 한걸 중심으로 해운이 수요가 발달되다 보니까 내륙 해운에 종사했던 그러니까 이제 운하에 종사했던 운하 노동자들도 대규모 실업자가 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또 반란에 많이 참여하고 그래요. 자, 치안이 가장 심각하게 위험한 건 객가와 본족인들의 싸움이야. 객가가 강서에서 되게 많았는데 이들과 이제 싸움이 나죠. 그래서 보통 객가와 이제 본족인들의 싸움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보통 개투라고 해요. 개투. 예. 그래서 객가들이 본적인과 대응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 조직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객가는 어, 본진들의 어떤 항촌 공동체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들과 본진 간의 집단적 분쟁이 일어나는데 요거 뭐 강서성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다 일어나. 그래서 이걸 보통 객투라고 한다. 명청시대 때 주로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객가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소외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객가는 본진의 항촌 공동체 이념적 토의 유교의 건의에 도전한 이단 사상인 배상자의 교리에 의한 조직적 운동세로 발전했고 여기에서 태평천국이 잉태하게 되죠. 자, 성격을 보면 자, 수많은 농민반의 대부분 미신적 비밀결사, 미륵불 사상 근거로 한 거 달리 태평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이게 큰 영향을 줬던 책이 뭐냐면 강주에서 이제 얻었던 건세양연이라는 개신교 팜플렛이 있어요. 네. 요걸 나중에 홍수진이 과거 시험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다가 처음에는 그냥 방 안에 처박고 뒀는데 과거에서 객도지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되죠. 그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서 너는 예수님 동생이고 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상제교를 이제 창시했는데 이 건세양연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게.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건세 양형 외에도 또 배상제에서는 또 뭐가 또 영향을 미쳤냐면 어 여기 이제 민간 신앙도 영향을 미쳤어요. 유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제 민간 신앙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민간 신앙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양수천에서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강동. 양수청이 원래 인제 이게 신분이 되게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서성에 숯을 구웠던 게 출신이야.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이 낮은데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강동이라는 신내림 때문에 그래요. 강서성에 있었던 신내림인데 그래서 신내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하하님이나
예수님을 빙의해서 뭐냐면 홍수전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래요. 예. 이런 민간 신앙도 영향이 컸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유교의 대동사상, 음. 유교의 대동사상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요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제일 중국에서 이상적인 어떤 사상인데, 요 대동사상은 범법 자강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태평천국은 여기 지어야 되겠네. 안 보여. 태평천국은 농민의 어떤 궁중한 자산 소유와 대동사의 구현이라는 정통적 반란 이념도 수용했다. 그러나 청조를 대신해서 할인 왕조를 세우고 있던 단순한 반란도 아니었다. 유교 윤리를 토대로 한 정통적 질서 그 자체에 대항하는 이단적 종교인 배상제의 교리를 내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유교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신사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네, 이게 그래서 당시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 특히 정근대적 지주 소작제에 의한 토지 소유 집중 형상이 비롯한 모순들이 태평양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지주 소작제를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조 전무제도 같은 걸 제시했지만, 물론 이게 실현된 제도는 아니었죠. 하여튼 뒤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 홍인간에 보면 자정신표라는 책을 썼어요. 이 홍인간은 이제 어, 태평천국 운동 말기 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정신편에서 나름대로 근대적인 어떤 것들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정신편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나? 이게 또 없는 것 같네. 예.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보충 자료 좀 보고 얘기할게요. 자, 홍인가는 후기 지도자,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 후기 지도자, 사변 이후, 참변 이후에 후기 지도자로서 홍수전의 일가 친척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홍수전이나 다른 지도자와 달리 서양식 어떤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주장을 좀 하게 하는데, 일단 이제 분당의 해소를 통해 중앙 집권 강화, 서구 기술이나 문물 도입과 서구 열강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 그리고 교육 관계 증진을 위한 증진을 위해 중국의 국부와 민부의 증진 등 개량적인 근대화를 추구했고요.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적 개혁 방어서 기양의 태평천국 운동의 경제 이념은 대조적인 것은 기양의 태평천국은 군분 사상이죠. 근데 자본주의 개혁 방향은 군분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양극화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거잖아요. 대조적인 사상을 보인다. 그래서 자정신표는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예. 자, 태평정국 이후의 사회 변화를 볼게요. 요거는 갑자기 이제 태평정국 설명 안 하다가 갑자기 뛰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 예. 제가 요거를 여기가 아니라, 예.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펴놓고 좀 얘기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배산제의 성립 보죠. 홍수년 강주에서 건세 양흥이나 개신교 판포에서 얻은 다음 배상제교를 창출했죠. 배상제교 교리는 앞에서 유교 대동사상, 기독교 평등사상, 토속적 일신교. 예. 그래서 이 토속사상의 강동사상, 신내림사상. 그래서 배상제교는 유일신상제에 대한 경배의 근간으로 유교, 불교, 도교, 정통신앙과 결합된 그 우상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표면적 유교를 비판했죠. 예. 그래서 공자도 이제 그러니까 공자도 보면 우상이기 때문에 공자상도 파괴운동,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신사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 절도, 간음을 비난하고 아편, 도박, 주술, 음주 같은 걸 금지한 윤리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이제 개혁 중에 뭐냐면 요거와 입각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추첨을 금지시키거나 처벌 못 두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족 같은 거. 전족도 금지시켜. 네. 자,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남녀 평등 의식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객가들은 이제 여자도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족을 하면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추첩을 금지시켰는데 초창기 때이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남경, 청경에 뭐냐면 정착하고 나서는 각 왕들이 몇 명의 여자들 이제 추첩을 거느리죠. 이거는 이제 말뿐인 거고. 예. 하여튼 이런 거에 해 갖고 윤리성이 좀 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상제 교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보면 멸망흥한이죠. 그래서 만주족을 타도하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머리 스타일이 병발이 아니라 장발이야. 하여튼 이제 만주족을 타도하자면 무조건 장발이야. 변발을 금지시켰죠. 예. 그다음에 요런 것들 남녀 차별 반대, 유교 배척, 토지 공동 분배. 그래서 이거는 토지 공동 분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배상제 조직 과정을 볼게요. 통역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조직을 보려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지도부 구성을 볼게요. 일단은 제일 위에가 있는 게 홍수전이죠. 그리고 홍수전의 친구가 있어. 밑에 이제 있는데 넘버 2가 이게 얘가 1순위고 초기 때 얘기예요. 예. 홍수전의 친구가 이제 풍옥상이야. 이 사람이 이제 강서성이나 이런 지역에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양수충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출신 성분이 낮죠. 예, 강서성 수수 그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까 치면 강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2인자로 이렇게 올라가요. 홍옥상은 주중에 이제 원정 중에 이제 올라갈 때 죽고 도중에 죽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소조기. 그다음에 뭐 미창이, 석달개.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소조기도 이제 나중에 죽죠. 이 사람도 예, 도중에 죽은 거고 위창이하고 석달개인데 위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 출신이에요. 석달개 같은 경우에는 분홍 출신이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특히 위창이는 요 양수천하고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예, 출신도 낮은 놈이 뭐 강동이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인자 노릇을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청경 사태, 청경 참변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풍옥상이 초창기 때 선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는 강서성 자연상을 부근 후 본진과 갈등 관계는 객가를 개종시키고 상당수 교도를 얻었다. 새로운 지도자 형성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영토 확대를 보면 금존촌, 그러니까 이제 강서성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결집해서 강서성 각지의 배상제교 회원들이 자연산 근처에 있는 금존촌에 결집되죠. 2만 명의 무장 집단이 이제 청주의 지방군과 충당에서 북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북상 경로가 쭉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선언하고 청왕의 측이에요. 예. 개인의 종교적 구원에서는 배상제도가 정치 운동을 받자는 순간. 얘가 이제 청왕이 되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죠. 동왕, 서왕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래갖고 양수청이 동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석달기가 익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창이가 북황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 연안을 거쳐서 남경을 점령하죠. 그래서 남경을 이제 청경리라고 해서 수도 삼았어요. 그러면 팽창의 동력은 뭐냐?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대민 정책 덕분이다. 모든 제야가 한계의 소유라는 전제의 보편적인 형제를 기반으로 평균주의를 강조했고 이 평균주의도 잘 나타나는 그 토지제도가 천조정부제도죠. 엄격한 군유 집행과 점령 지역에 대한 안전정책, 종교적 금융주의에 대한 생활상
규정 이런 것들 금지시켰고 3년간 토지세 면세, 부패 관리 수청, 빈부 일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천조전무제도 볼게요. 천조전무제도가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에서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던 건데 태평천국 이념과 정책을 담은 문건이에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제 개요를 보면 천조전무제도는 그 당시 태평천국의 어떤 체제 이념과 정책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전제적인 왕조 권력하에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 전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이 토지제도를 매개로 해서 이제 한간이랑 교육제도, 아니 행정제도, 그다음에 교육 등등 여러 제도가 이제 같이 적혀 있어요. 예, 요 제도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서 이 천주정부제도에 이제 있는 내용이 한간제도죠. 여기 한간. 자, 그래서 신분주의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강과 민 사이의 엄격한 차별, 신분 계층 질서에 따른 생산물 학력권 차별화, 그리고 국가 통제를 두기 위해서 환관을 뒀는데 이 환관은 이제 25를 기본 단위로 해서요. 이게 이게 오류가 됐네. 자, 요게 이제 기본에서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100호, 500호, 그 다음에 2,500호, 그래서 이제 등등 또 12,500호. 그래서 얘 각각 이제 한간을 주는 거야. 네.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담당했죠. 그래서 점령 지역에 한간제를 도입해서 지방정부 수입을 시도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태평천국은 주례체제 근거에서 양사만을 말단 지방행정조직으로 삼고 군수를 최고의 자치행정조직으로 삼았다는 거. 양사만은 이제 간의 부업의 잉여분을 국부에 징수하고 군수는 토지 분배와 수익과 지출 총괄했다. 요 양사마나 여기 군수나 다 한간이야. 지방 관리들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효농산물은 모든 생산을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했으며 인효농산물 국부에 기속하도록 했다. 토지 분배 보면 성인급은 남녀 구별 없이 노동력의 숫자에 따라 군등 분배했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토지 분배나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실시하지는 못했고 실시를 시도만 한 거야. 네. 이걸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흡한 거 볼게요. 일단 분배를 위해 토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문제를 규명되지 않았고 이럴 사적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토지 재분배에 위한 한수 기준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지주제 자체 제도적 폐지를 추구한 게 아닌데 실제 내용을 보면 소작인들이 납부 거부 투쟁을 할 때 지주를 대신해서 탄압을 했어요. 예. 왜냐면 그 얘네들 입장으로 지세 수입이 중요하잖아. 근데 소작인들이 지세를 안 내면 지주들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지세를 못 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데 소작료 거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실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요 천주정부제는 실제로 실시한 제도보다는 뭐야 한간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그럴 것이다 계획만 세워놓은 거야. 그냥 문건상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평천국 체제 이념의 의의를 보면 불완전한 측면이 있지만 태평천국 지도자는 사육국을 강력하게 통제해 균등한 어떤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야. 지향하고 있다는 거야. 예. 아예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아니라 지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확한 것을 의의가 있다. 지향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 것을 의의가 있다. 당시 빈민, 농민의 피지배치 원망을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하다 그런 의미 아니라 예전부터 요구했던 사항들을 얘기하죠. 원망을 반영하고서 태평천국에 대한 농민의 기대에 호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때 태평천국에서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여기 천조정부제도 관련된 내용일 거야. 말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와 관련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정립과 모색은 이제 있는데 남경에 정착하면서 이제 여기 청경이 나오고 이제 재편하게 되죠. 네, 한차 이제 시스템 개혁이 일어나죠.
엄격한 병역 체제 안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재산 공유, 공동 분배를 제도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예루살렘에 이제 소총당을 했다. 그래서 남경을 일종의 새로운 예루살렘 소총당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화라는 걸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 그러니까 노영재대 특권 집단, 노영재라는 것은 초창기 때 강서성에서 계속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핵심 집단들이죠. 그래서 강서성부터 함께 온 병사로서 남경에 도착하면서 농공행상적, 어떤 배타적, 선민적 소수 정예로서 특권 집단이 됐다는 거. 그리고 신영제 중심의 이제 한간제도는 앞에서 얘기한 그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제지 항축민들, 뭐 지주 신사들 이런 한간 조직을 통해서 이제 장악을 하고, 그다음 조세제도는 기존의 지주제를 온전시키는, 앞에서 군부를 내세웠지만 실제 토지제도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 청나라 방식대로 지저운제를 실시했어요. 조세 안정적인 징수를 했고, 또 과거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과거제 형태, 시험 중이 등급별 청주와 경우가 비슷하고 시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주로 이제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 내용과 태평천국 지도자에 대한 차양이 있다. 예. 그리고 응시자 출신 선물 상당히 개방적이고 신사층도 뭐 잘 응시는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반유교적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시험 내용 가지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응시가 드물었다. 예. 주로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이제 관료제도도 한간제도가 있다고 했고, 지방행정조직은 그 예전에 그냥 이제 그 청나라 조직에다가 앞에서 언급한 한간 조직을 그 뭐냐면 결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높은 데에서는 중앙에서 노영제를 파견했고 지방 한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영제를 파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태평천국 운동에 잦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딸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그 뒤에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